최근 비가 자주 내린 데다 일조량이 부족해지며 창원 지역의 겨울 수박 농가가 울상입니다. 수박 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해진영에서 농촌 계몽과 교육 사업에 헌신해온 강성갑 선생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동상도 재제막하며 뜻을 이으려는 노력도 시작됐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예비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올겨울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겨울 수박 재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이례적인 기후 탓에 작황이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반면 수박 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수박시설 하우스입니다. 보름 정도 되면 겨울 수박을 출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푸른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그나마 열매를 맺은 수박도 어른 주먹 크기로 작습니다. 올겨울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 이상 기후 탓입니다. 수박 작황이 거의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일조가 햇빛과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또 비가 안 오면 구름도 많이 끼고 그러면 수중 관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는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올겨울 창원 지역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50mm가 많은 230mm를 기록했고 구름에 가려 해를 볼 수 없었던 날도 엿새가 늘었습니다. 날씨가 수박 생산량 급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지난해 시설하우스 한 곡당 500여 개의 수박이 수확됐지만 올해는 3분의 2 이상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박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경매가 기준 지난 5일 31,700원이었던 8kg 수박 가격은 12일 기준 37,000원으로 일주일 사이 16.7% 올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가격에 소비자들도 수박 사기를 주저합니다. 할 것 같은데요, 3만 원. 너무 많이 비싸니까 먹기가 좀 힘들죠. 좀 망설여. 작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박 농가. 자칫 비싼 수박값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농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야권 단일화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예비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허성무 예비후보와 진보당 이용곤 예비후보는 1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후보를 창원 성산구의 단일화 후보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예비후보는 창원 성산의 또 다른 야권 후보인 녹색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와 단일화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예비후보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야권 단일화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야권 단일화 후보 허성무 예비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강기훈 국회의원, 녹색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 무소속 배종천 예비후보 등 4명이 맞붙습니다. 국민의힘 김해갑 결선 투표 결과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승리하며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박 전 부지사는 지난 7일과 8일 권통일, 김정호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렀으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지난 10일과 11일 권통일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결선 투표를 치렀습니다. 박 전 부지사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면서 김해갑은 4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와 국민의힘 박성호, 진보당 박종택 후보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거제시 선거구에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서 의원은 12일 거제시청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4년 새로운 번영을 위해 제대로 뛰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서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예비후보와 개혁신당 김범준 예비후보, 무소속 김수주 예비후보 등 총 4명이 맞붙습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자택과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밀양시 관계자는 12일 오후 1시 30분쯤 밀양시장실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혔으며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 전달자로 알려진 70대 A씨의 자택과 아파트 시행업자 B씨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고성과 폭언으로 시의회를 능멸하고 시민을 무시했다며 홍남표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단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당시 진형익 의원의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된 질의에서 고성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질문은 시정과 관련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의원들이 대신 질문하는 것임에도 홍 시장의 태도는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입주한 지 7개월가량 된 신축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집을 떠나 호텔 등에서 전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세면기와 변기가 새카맣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닥도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전등과 에어컨에도 먼지 같은 게 잔뜩 묻어 있습니다. 지난 8일 아파트 지하 화재 당시 지상층 내부로 유입된 연기와 검댕이들 때문입니다. 화재 이후 창문을 열어놓았지만 집안 내부에선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로 냄새가 일단 가득 찼고 그 잿더미로 이제 온 집안이 다 덮여서 집안 전체 모든 곳에 물티슈로 한 번만 쓸어도 그 검은 잿더미는 바로 나옵니다. 같은 동의 다른 집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가전제품 내부를 열어봤더니 검댕이로 가득 찼고 주방 싱크대 위를 닦아내자 물티슈가 검게 변합니다. 물건이 놓여있던 자리와 비교하면 연기로 인한 흔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 일부는 집에서 살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화재가 난 당일에도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제 거주처를 마련해주지 않았고 피해가 적거나 없는 것처럼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이제 2번 가슴에 못 박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피해입니다. 가열물이 타지 않습니까? 타면은 몸에 안 좋은 유독가스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그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황화수소나 이런 물질들이 많이 생성됩니다. 지난 8일 발생한 화재로 11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업체 소속 직원이 지하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린 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닷새가 지났지만 피해 보상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업체는 아파트 자체 보험으로 처리한 뒤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는 반면 주민들은 원청인 KCC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CC 관계자는 일단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상 규모를 둘러싼 주민들과 업체의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방 직후 경남에서도 농촌 계몽과 교육에 헌신하다 공산주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결의의 상록수라 불리는 강성갑 선생인데요. 알려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지금도 자신이 헌신했던 김해 진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농촌과 농민의 참상을 목격한 뒤 농촌운동에 싹을 틔운 강성갑 선생. 농촌개혁을 위해서라면 25살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고 유학을 다녀올 만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다음에 나라 사랑, 이웃 사랑, 그분의 교육 이념과 사상을 따라갈 만한 목회자였던 선생이 진양에서 농촌운동을 시작한 건 지역의 요청으로 부산에서 오면서부터입니다. 사자를 털어 터를 사고 학교를 지었고 배움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이 교육과 학교 운영을 함께하는 지금의 교육 공동체 문화도 이끌었습니다.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8월 공산주의자로 몰려 38살의 나이로 피살이 되기까지 선생이 지역에서 일군 변화는 컸습니다. 전국에서 배움을 위해 찾아오는 곳이 된 지방의 작은 읍 진영. 사후 동상 제막식에는 함태영 부통령과 경남도지사가 참석할 만큼 성대했습니다. 정말로 센세이션이었어요. 해방 공간에서는 핫플레이스였거든요. 서울의 많은 지식인들이 다 내려오셔서 감동을 하고 갔거든요. 지역 소멸의 시대인데 왜 서울에 막 우리가 하면 되지. 이게 이제 강성갑 선생님의 꿈입니다. 잊혀가던 강성갑 선생의 교육 철학이 지역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70년 만에 묵은 때를 벗은 새 동상이 제막됐고 선생의 뜻을 잇기 위한 기념관 건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숙명 과제가 기념관 건립이 달려가 있습니다. 교육자이신 강성갑 선생을 기리는 이런 행사가 불씨가 돼서 우리 교육계의 발전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학 양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설립된 학교는 공립 진영 중고등학교와 한월중, 진영 장등중학교로 거듭나 내일의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이제 많은 뿌듯함을 느꼈고 그 시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고 이제 앞으로도 학교에서도 더 많은 강성갑 선생님을 기리는 행사를 더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육 성각자로 지역을 다진 강성갑 선생. 강 선생 피살 사건은 국군의 민간인 학살 중 책임자를 처벌한 보기 드문 사례로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시가 12일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의료기관장과 비상진료대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전공의 병원 이탈로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대학병원과 2차 병원 의료기관장, 부산시 병원협회장,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료 공백 장기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20일을 넘기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11일부터 2주간 전국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산 웅상회화제의 축제 기간이 확정됐습니다. 양산 웅상회화제 추진위원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5월 25일부터 이틀간 웅상체육공원에서 올해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축제 주제는 웅상신풍 신나는 바람 새로운 바람이며 오불신사 기우제를 주제로 한 신풍 워터밤, 조선통신사 퍼레이드 등 웅상의 역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집니다. 또한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총 페스티벌, 회야 빛정원 조성 등 행사와 전시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양산시는 셔틀버스와 전동카트를 증차하고 먹거리 부스 공간도 확대해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0일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대지 면적 12,800여 제곱미터, 연면적 18,300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해 내년 9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부산세관 청사는 1970년 준공돼 50여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를 겪어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기존 청사의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결정됐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 8명을 모집합니다. 연안안전지킴이는 관내 연안위험구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되며 안전시설물 점검과 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창원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또는 인근 해양경찰파출소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